문제입니다. 자, 5번에서 사람들은 지금 일반적으로 주체를 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인간이란 뭔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라고 보는 거야. 자, 그걸 정립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칸트입니다. 자, 그리고 칸트는 도덕적 주체의 근본적인 자율성을 강조해 주체를 구성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뭔가를 스스로 뭔가를 구성할 수 있는 존재로 본 거예요. 그는 식욕과 같은 자연적 욕구를 채우거나 쾌락을 얻는 것을 추구하는 이 경향성과 도덕적 자유의지를 구분해서요. 자, 여기서 이 경향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욕구, 욕망이 되는 거죠. 자, 욕망, 이 둘 중에서 도덕적 자유의지가 경향성에서 주체 자신을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힘, 달리하면 욕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억제할 수 있는 이 힘. 자, 그래서 이걸 규정을 하고요. 이에 따르면 자연적 욕구에 의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이 도덕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 반면에 경향성에서 벗어나, 자, 이런 욕망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 주체로서 자율성을 지닌 자유로운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향성인 이 욕망과 또 도덕적 자유, 이 의지 중에서 결국 욕망을 억제를 하고 자기의 도덕적 자유 의지를 그거를 어떻게 더 우위에 놓게 되면 이게 바로 여기 도덕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보는 거죠. 자, 이러한 주체의 자율성은 칸트 이후의 실존주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는데, 자, 이걸 다 찬성을 했나 봐요. 자, 근데 알티세르는 주체의 자율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자, 달리하게 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칸트가 말하는 주체적인 자율성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알티세르의 논문인 이데올로기와 그 다음에 국가 장치들을 자 읽어야 자, 이거 한 번에 주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지형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자, 알티세르는 이 논문에서 중심 태제의 하나로, 자, 중심 어떤 논제의 하나로, 자, 이데올로기적 호명 태제 이걸 제시를 합니다. 이 태제는 자, 이데올로기 사상이나 어떤 신념적 체계죠. 이것이 개인을 주체로 호명한다는 것. 자, 그럼 무엇에 의해서 주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념이나 신념에 의해서 개인의 주체성은 바뀔 수가 있다고 보네요. 자, 알티세르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편의 연극적 상황을 제시하게 되는데, 자, 지금 행인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자, 경찰이 등 뒤에서 그를 불렀어. 이봐 거기 이렇게 불렀는데 이 행인은 경찰의 부름에 답하기 위해서 이 행인은 어떻게 돌아서게 되겠죠. 자, 이때 알티셀은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에 이 행인이 주체로 구성이 된대요. 자, 되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럼 주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피동이죠, 피동. 다른 말로 수동적인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부름을, 불림을 받음으로써 거기에 자기가 뭐가 되는 거야? 주체로서 구성이 되는 피동적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자, 그래서 아랫부분 원래 이 행위는 개인이었을 뿐 주체가 아니었는데 경찰로 비유된 이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의해서 즉 타율적 방식에 의해서 자, 그게 어떻게 구성된 이데올로기적 주체가 되고 말았다는 거. 달리하면 이 이데올로기의 호명이라는 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주체가 구성되도록 만들어주는 행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이름이 불려지는 것.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개인이 호명에 의해 이데올로기적인 동질성, 즉 하나의 중심적 관념 또는 믿음을 부여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림을 받음으로써 자,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네. 이 알티셀의 호명 태제는 주체에 대한 과거의 사유가 답하지 못한 주체들이 자율적 존재라면 왜 그들은 지배자들이 퍼뜨리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 그토록 설득당할까? 이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했대요? 답할 수 있는 그 이전까지 답을 못 찾았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 찾았어. 자, 그런데 자, 반대 또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질문이? 그럼 알티세르처럼 주체를 타율적인 존재로 규정한다면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을 하거나 반역하는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했죠? 그냥 이건 수동적이고 이런 존재라고 한다면 이 저항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주체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건 설명이 또 안 되네요. 답을 못 합니다. 이 때문에 알티셀의 호명 태제는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겠어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이 알티세르가 이전의 주체의 자율성 태제로 돌아갈 수도 없던 상태. 자, 그럼 칸트 쪽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데올로기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그만큼 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주체성이나 이것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알티세르는. 자, 이러한 논란에 대해 자, 여기 있는 지젝은 알티세르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어떻게? 자, 지젝은 이데올로기가 주체를 구성한다는 말이 어느 정도 옳다고는 할지라도 이것이 이데올로기가 완전한 방식으로 주체를 장악한다는 뜻은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네요. 자, 그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항상 잉여로서의 뭘 갖고 있어요? 자, 잉여라는 게 뭐야? 뭔가 남았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자, 남는 것으로서의 공백을 남기는 방식으로만 주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공백이 바로 저항과 반역의 주체가 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로 뭐를 아까 알티세르가 설명하지 못했던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네요, 지금. 자, 그래서 이는 진정한 주체가 이데올로기 호명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자율성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주체성인 어떤 자율성이. 자, 이 주체가 없다면 호명 자체가 불가능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알티세르하고는 또 다른 입장이 되는 거죠. 알티세르는 분명히 뭐가 없다? 주체라는 것은 호명하기 전까지,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 전까지 없는 상태라고 봤는데, 자, 슬라브 여기 지제의 입장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자, 밑에 공백으로서의 주체가 호명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결국 이 공백의 어떤 여기는 이미 뭐가 있는 거야? 잉여적인 주체가 이미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호명을 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주체가 이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밖으로 튕겨져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저항과 반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게 바로 이 공백으로서의 주체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알티세르가 다시 탄생과 돌발의 구분을 바탕으로 다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자, 탄생이라는 건 어떤 것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 전에 무엇이 있었고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 탄생이라고 한다면, 자, 돌발이라는 것은요, 선행하는 원인이 없이 몇 가지 요소들이 어떤 계기로 우연히 마주쳐 원인 없는 결과를 갑작스럽게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것이 역사 속에서 돌발하게 되면, 자,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 있었고 또 어떠한 자, 원인이 있었는지를 선형적인 방식으로 추적한대요. 자, 선형적이라는 것은 자, 이걸 선적인 것. 자, 이것을 거꾸로 되짚어 가지고 반대로 거슬러 이제 이게 그 따라 올라가면 이걸 만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죠. 자, 이때 탄생의 논리에 입각해서 돌발의 결과를 원인의 자리에 가져다 놓는 잘못을 범한다는 뜻이겠죠. 자, 원래는 없는 건데, 자, 주체라는 것은 주체성이라는 건 없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원인을 거꾸로 규명을 하려고 거꾸로 선형적으로 그걸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이거를 자, 결과 자체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본다? 자, 원인,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지금 잘못 오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알티세르는 이것을 주체 효과라고 하는데, 자, 주체 효과는 자, 우연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를 과거로 투영해 자신의 전사, 이전의 역사를 회고하도록 구성하는 것. 그 이전에 없었어. 근데 그 있는 것처럼 본단 말이야. 자, 예를 들었네요. 우리는 여러 환경 속에서 변했더라도 지금의 나를 예전의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초등학교 5학년 때의 나와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의 나는 분명히 다른 존재야, 지금.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나도 똑같은 내가 옛날에 있었다고 보는 거죠.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알티세르는 왜 호명당한 개인들이 돌아서게 되는가에 이거는 이 사람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미 이 사람이 모종에 주체하지 않는가라고 묻는 것이야말로 주체의 어떤 그 기원적 원인을 그 개인의 돌아섬, 즉 주체가 구성되기 이전에 찾고 있는 것이므로 주체 효과에 젖어서 사람들이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없었어. 그 이전에 돌아서기 전에는 그 주체성이. 근데 이거를 자, 이렇게 돌아섰다는 그것을 이렇게 거꾸로 원인을 찾다 보니까 뭔가 지금 결과를 갖고 이걸 원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주체는 돌발되며 그 돌발은 이데올로기적 장치들과 개인이 마주침으로써 가능하며, 자, 그렇게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주체로 구성되어 살아가는 개인은 결국 현재 자신의 과거로 투영해서 자신이 마치 항상 그러한 주체로 늘 존재해 온 것처럼 행동하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주체에 앞선 주체는 자, 이데올로기에 의한 호명 이후에 나타나는 환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자, 환상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자, 이거 다른 말로 정리해놨는데 주체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되기 이전부터 결국 존재한 것은 아니다. 이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네요. 알티세르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결국 뭐야?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 허상을 지금 본 거예요, 지금. 그렇지,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지금 환상을 지금 있는 것처럼 봤단 말이에요, 주체를. 자, 밑으로 돌아가면, 즉,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호명을 야기한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의한 호명이라는 사건의 결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한 건데,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해서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지금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단. 알티세르는 이데올로기적 주체가 등 뒤에 다시 주체가 있고 그 주체의 등 뒤에 또 다시 주체가 있는 무한한 동심원의 환상 구조를 맴돈다고 봐요. 없는 건데 자꾸 그 밖으로 더 퍼지어가지고 거긴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주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러한 환상 구조로 인해 주체는 자기의 원인인 듯이 나타날 수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타율적으로 구성된 주체가 스스로를 자율적인 거라고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름이 불려지고 나서 주체성을 갖게 되는 건데, 자, 이것이 어떻게 타율적 주체가 된 건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부터 원래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는 계속 돈다고 해서 주체의 기원 또는 그 기원적 원인을 잃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데 뭐 원래부터 원인 그 전에 기원이 없었던 건데.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맴도는 이데올로기적 주체에게 이데올로기의 바깥은 없어요. 자, 이는 바로 누구? 주체가 이데올로기의 바깥을 알지 못한다는 뜻인데, 왜? 그 이데올로기, 이 알티세르에 의하면 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자, 어떤 이념이나 신념이라는 것, 자, 이것은 이데올로기를 확립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라는 바깥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깥을 베일로 가려놓거나 어떤 막으로 해서 가려놓거나 장막으로, 또는 그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주체로 하여금 스스로를 조건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 존재이냐 생각하게 만드는 것, 착각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결론. 알티세르는 칸트의 입장도 반박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 지적의 입장도 반박하며, 자, 결국 주체성은, 자, 주체라는 것은 결국 이데올로기 이전에는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꾸며진 허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네요.